아무래도 리튬이 맨 처음에 그 시장에서 부각된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원재료단까지 이제 끌고 내려오는 거죠. 네. 시장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수산화 리튬이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그에 관해서는 이제 리튬이 그럼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한정된 공급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시작합니다. 시장 상황이 또 어려운 구간으로 가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항상 공부를 하고 투자의 기회들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길을 여쭐 분은 한국투자증권 FC 염정 팀장님입니다.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라이브 할 때 월요일을 책임졌던 염정 네. 팀장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라이브에 또 그 맛이 있다면 네. 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좀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했는데? 네, 이제 임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런 또 마음으로 좀 임하겠습니다. 예, 우리 많은 팬들이 또 우리 염정 팀장님 다른 채널에서 보시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장 상황이 또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의 기회들을 찾는데 역시나 2차 전지군요. 그 가운데서도 소재 관련주 태조 이방원 얘기는 이제 많이 안 해요, 그죠? 근데 네. 2차 전지는 계속 봐야 되는군요. 네, 저는 뭐 태조이방원 얘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냥 따로 떼어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뭐 사실 저는 2차 전지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에코프로. 옛날에. 에코프로, 네. 예, 포스코 케미칼 제가 이제 포스코 좋아했던 케미칼. 종목들이 다행히들 이제 잘 가고, 근데 그 사이에 또 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시장이 또 빠르게 또 바뀌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서 그 사이 동안 좀 못 드린 말씀들도 있다. 네. 그런 데서 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셀 업체는 요즘 별로고요. 소재 업체, 옛날에 셀에서 소재 장비 그리고 돌았다가 그렇죠. 소재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좀 차별화되는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소재가 이제 소재 쪽에서 세분화되고 점점 더 쪼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새로 발굴이 되고 있고 예. 계속해서 뭐 좀 종목 자체가 좀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2차 전지 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종목이 꽉 차 있다라고 좀 전 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 이런 시장 상황에 좀 힘드시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섹터 돌아다니면서 하시지 마시고 2차 전지 내에서만 공부를 충실히 하신다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뭐 신고가 간 종목들이 계속 더 가고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종목이 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네, 있었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파생되는 종목들에 대한 신규 공부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내 포트 내에서 2차 전지만으로도 좀 잘 채워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2차 전지 가운데서? 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뭐 기존에 우리가 소재 업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죠. 그조차도 아니죠. 양극재를 더 쪼개서 지금은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리튬 관련주. 리튬 예. 관련주는 이미 뭐 시장에서 이미 뭐 다 폐배터리 시장과 함께 같이 리튬이 좀 부각이 그렇죠.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종목도 최근에는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2차 전지 내부에서의 움직임, 예를 들어 2차 전지 소재 내부에서의 계속 쪼개기 작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리튬과 뭐 니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재, 동박 옛날에 네. 그죠? 그다음에 첨가제, 첨보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리튬, 수산화 리튬, 니켈 이런 쪽이 얘기되는데 그 재료가 예전에는 2차 전지에 쓰이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죠. 쓰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리튬이 맨 처음에 그 시장에서 부각된 것은 아무래도 인플레 감축법에 의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원재료단까지 이제 끌고 내려오는 거죠. 네. 시장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수산화 리튬이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그에 관해서는 이제 리튬이 그럼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한정된 공급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폐배터리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리사이클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은 여전히 지금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예. 아직까지도 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목단에서는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을 뭐 다들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리튬 관련된 종목을 이제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뭐 뉴스라든지 전반적인 좀 스터디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양극재에서 이제 전고체가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고 이 전고체는 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망간 같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원계 원재료들이 들어가고 그 전고체에다가 리튬을 합성하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많이 쓰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요? 탄산 리튬이 좀 쓰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수산화 리튬이 좀 포커스 되어 있지만 탄산 리튬도 우리가 좀 계속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리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뭐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이나 리튬 가격이 요즘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최근에 뭐 수산화 리튬도 그렇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탄산 리튬의 가격 추이를 좀 보면 뭐 최근에 지금 킬로그램당 이제 112위안 정도 됐는데 네. 지금 1년 만이죠. 거의 3배 넘는 3배가 뭐야? 4배 가까이 4배 정도 올랐네. 가까이 올랐네요. 9월 1일자까지 해서 최근에 좀 이제 변동폭이 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뭐 3-4배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탄산 리튬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지금 어떻게 보면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 면에서 어떻게 보면 탄산 리튬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경쟁력 자체가 좀 사라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자체는 가격 추이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뭐 더 오른다라기보다 얼마나 더 이게 유지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업계의 변화를 좀 추이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리튬 가격 추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산 매장량이라든지 생산 같은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리튬은 뭐 광산이라든지 염호를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매장량 자체는 뭐 칠레라든지 뭐 호주 그리고 중남미 쪽, 미국, 중남미 예. 쪽에 대부분 다 이제 매장이 되어 있고, 그 실제적으로 이거는 가공하는, 이거를 가지고 가공하는 업체들은 이제 중국 업체 쪽이 아무래도 더 많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최근에 또 이제 니켈에 대한 또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리튬이 이렇게 좀 한번 좀 움직이다 보니까 니켈 관련 종목들도 한 번 정도씩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에서 이 전구체에 쓰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 되겠는데 이 니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입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구체를 통해서 같이 수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니켈의 어떤 비축량이 지금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니켈 비축량 자체가 지금 한 70-80%밖에 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또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니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또 한번 볼게요. 니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림이 조금 선명하지는 못하는데 니켈의 좀 가격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값이 어떤 거예요? 유가는 빠졌는데? 네. 니켈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네. 제가 이제 니켈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리튬보다는 좀 우리가 그 변동성을 좀 덜 신경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가격 추이를 보면 이거는 제가 주 단위로 해서 보기 때문에 거의 네. 지금 1년치 정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고점이 2월달, 3월달이었었고요. 이때 당시 시점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원재료가가 다 올라갔던 시점, 고점을 터치하고서 거의 지금 같은 9월 선에서는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원상 복귀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뒷단에 이제 이 앞단에 이제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앞단에 이미 뭐 한 2-3년간 가격이 급등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건 일봉이군요. 그러니까. 이건 일봉으로 봤는데 최근에 문제가 좀 됐었던 거는 뭐 7월, 8월 대비해서 이제 8월, 9월 초 대비해서 최근에 한 10% 정도 이상 좀 올랐어요. 급등했었던 부분으로 니켈 관련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저는 좀 해프닝이 좀 불가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원재료 쪽에서는 역시나 리튬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뭐 니켈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일단은 그 후단으로 좀 넘기셔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리튬과 니켈에 대한 가격 추이를 좀 봐드렸고요. 이